자, 좀 전에 중요한 단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 진행되었죠.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 했으면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로 접어드는데 192페이지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물건을 잘 설명하니까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에 접어듭니다. 그림이 이렇게 가죠. 물건을 파는 자, 갑, 매도인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중요하니까 또 중요한 단원인데 교재 192페이지 상단 1번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 찾았습니까?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또 개업공인사가 작성해야 된답니다. 개업공인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작성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몇 년이죠? 5년에 동그라미 하고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했습니다. 보존에도 동그라미. 스토리가 똑같이 갑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의무입니다. 작성 안 하면 서명 날인 안 하면 교부 보존 안 하면 전부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의무인데 자 다시 작성은 누가 한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랬잖아요. 작성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라.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합니다. 자 하면 교부는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별도의 말이 없어도 몇 통 작성하고 3통 작성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한다?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끈끈이 의무인데 우리 확인 설명에서 들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법이 도입되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같이 작성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자, 수행한 공인사가 작성했더라도 서명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수행한 공인중개사는 같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한 공인사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더라도 교부는 누가 해야 되고 개업공인사가 하고 보존도 개업공인사가 합니다.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어서 중개보증원이 계약을 체결하면 뭐 한다고 그랬죠? 빤히 쳐다보면 되고까지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좀 전에 확인 설명서라는 법정 서식이 있었지만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자 계약서의 서식에 관해서는 교재 쭉 내려오면 3번 찾았습니까? 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에 관하여 법령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옆에다가 암기 적어놓습니다. 조문은 반드시 암기돼야 됩니다. 국토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을 암기하세요 그랬는데 이 조문이 암기가 됐다면 계약서는 서식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국토장관이 권장하는 서식을 정할 수 있는데 정하지도 않았고 또 권장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 조문을 우리가 보니까 계약서에 대한 서식은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법정 서식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그죠? 이게 계약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공장이라고 칩시다. 10억짜리 공장을 팔고 사면 돈 10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그런데 어디에 적어야 됩니까? 하니까 법정 서식은 없다. 그 말은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저런 중요한 계약서를 아무데나 적어도 되겠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도록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왜 법정 서식이 없을까요?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본주의를 근간하는 민법의 큰 틀,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라 하면 여러분 이 아파트를 이 사람에게만 팔아야 된다. 그런 법이 있다 없다? 없죠. 1억에 팔아야 된다. 1억 5천에 팔아야 된다. 이런 말도 없죠. 얼마에 팔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모양의 자유 모든 것의 계약은 자유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를 쓰라라고 못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럼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아무데나 작성할 수 있다. 이 말을 인정해야 되는데 잘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10억짜리 공장을 거래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사무실에 있는 걸 못 가져갔겠죠. 두 사람한테 신문지를 쭉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작성해도 됩니다.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 그 정도로 강조합니다. 법정 서식이 없다. 그죠? 거래기사를 안 가져가가지고 저 개업공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발톱에도 작성해도 됩니다. OX. 지금 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지금 이게. 계약서는 발톱에 작성해도 돼요. 발톱에 어떻게 작성할까요? 바늘로 막 새겨야 되죠. 막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10억 샀음 플러스 적어야 되는데 개업회사들이 발톱에 적는 사람이 없죠. 왜 발톱에 안 적냐면 발톱에 작성하면 발톱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 뽑아가지고 하나는 5년간 보관해야 돼요. 그 보통 일이 아니니까 발톱에 안 적고 전부 종이에 다 적는 거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음을 이 정도로 강조해놨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런데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그럼 10억짜리 계약을 했는데도 아무데나 적어도 된다. 이렇게 불안하니까 6번째 보완을 해가지고 아무 곳이나 적더라도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하여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일 밑에 내려가면 계약서의 법정 서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의 형식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작성할 수는 있다.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다만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은 기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필수 기재라 하고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까? 1.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반드시 적어라. 동그라미 합시다. 2. 물건의 표시 물 동그라미. 3번 계약일자 동그라미. 4번 거래 금액 동그라미 합니다. 5번 물건의 인도일시 또 물이 들어가니까 동그라미. 6번 권리 이전의 내용 동그라미 합니다. 7번 조건이나 기한 동그라미. 8번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도 반드시 기재라. 부의 동그라미. 자,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 이렇게 갑니다.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뭡니까? 물의 인권은 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부를 반드시 기재하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들 중에 박스에 넣어놓고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찾는 거 또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짚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필수 기재사항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부. 자, 그가 뭘까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예를 들면 매도인, 매수인은 반드시 적어라 그 말이잖아요. 물건에 대한 표시. 이게 아파트인지 토지인지 공장인지 적어야 됩니다. 인도일시. 잔금 언제 받고 언제 물건 넘기겠다. 이거 적으란 말입니다.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여러분 아파트 저당권을 안고 샀다. 또 계약금을 주면서 저당권은 해야 한다. 이런 권리들이 있다면 그런 권리들도 기록하고 그가 거래대금 전체 금액은 10억인데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는 반드시 적어라. 기는 기타 약정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거기 보면 기타 약정상이 빠졌다. 8번까지 밖에 없네. 9번 밑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박스 밑에. 희한하다. 하나 빠졌네요. 9번 해놓고 기타 약정사항도 있다면 기타 약정사항도 기재해라. 여기 있네요. 그래. 제가 지금 원래 기타 약정상인데 기타라는 말이 한자말이거든요. 이게 모든 법 조문에서 기타 하면 이게 기타 약정상을 전부 합력을 뭘 번역했다? 그 밖의 약정상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그 밖의 약정을 기타라고 하나 옆에 적어 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기타 약정사항도 있다면 반드시 기재합니다. 자, 그리고는 걔가 뭐지요? 계약일자, 조는 조건과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라. 그런 취지.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다. 아무 곳이나 적어도 되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야 될 사항이 있다. 그게 뭡니까?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는 개조부다. 그죠? 말도 이상하죠? 자, 원래 필수기재가 6가지였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3가지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3가지가 옆으로 갖다 붙었습니다. 거물, 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거기 밑에다가 항상 이 단원이 나오면 비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재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는가 하면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
하고 항상 그 단어를 볼 때마다 비교해 놓으시라. 금융계약서의 필수기재 이렇게 적어놓고 자, 금융계약서는 또 뭡니까 하면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에서 공부합니다. 아직까지 금융계약서까지 못 갔습니다. 진도도.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금융계약서는 어디서 공부한다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오고 또 우리 단원에서도 마지막에 실무편에서도 한번 할 텐데 금융계약서의 필수기재하고 우리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를 비교해 들어오니까 필수기재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당, 목, 계, 대, 중, 조를 적어 놓습니다. 금융계약서의 필수기재가 뭐라고요? 당, 목, 계, 대, 중, 조. 됐습니까? 자, 그까지 적어놓고 자, 지금 이제 아직까지 등기법 등에서도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는 공부하신 분들이 읽어는 드리는데 적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이 뭔가 하면 당사자를 적어라 그 뜻입니다. 적지 마라 그랬습니다.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자꾸 적는 사람 있었죠. 대하면 대금의 지급 및 그 정산의 차익에 관한 사항이에요. 적도 못해요. 여기까지 가면 중은 중개업자가 있으면 중개업자도 반드시 기재하고 조가 조건과 기한이에요. 참 재밌는 것 여기 조건과 기한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계약 연월일 공통적인 게 있잖아. 그죠?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작성하는데도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근데 금융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쓰면 반드시 중개업자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 들어온다고 공통적인 것, 다른 것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 맞추셔야 된다? 우리는 중개사법이니까 거래계약서 필수기재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제목이 뭐라 그랬죠?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계조부 해놓고 천천히 이제 이게 모달을 따라가면 되는데 금융계약서에는 당, 목, 계, 대, 중조니까 제목을 알아놔야지 틀린 거 공통적인 걸 집어낸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제목 정도는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당, 목, 계, 대, 중조 어떻게 기억한다? 당, 모가지, 계, 대가리 중개업자가 조한다 그렇게 기억해놔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제목은 잡아내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옆에 시험지에 딱 적어놓고 비교해서 공통적인 거 차이 나는 거 잡아라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에 초점 맞추셔야 되고 그죠? 금융계약서는 제목이 뭐라 그래요? 당, 모가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 목, 계, 대, 중, 조는 기억해놔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다를 등기법하고 우리 중개실무에서 나중에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금융계약서 필수기재하고는 비교했습니다. 오른쪽 193페이지 이래 계약서를 교부, 보관, 서명, 날인 지금 공부 다 했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제일 하단 위반시 제재, 전부 업무정지, 자격정지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면 194페이지 금지행위로 접어듭니다. 이 금지행위도 반드시 나오는 내용인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금지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어이 딱 중요하다는 느낌이 오죠. 금지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부작위 의무다 그럽니다. 그럼 같은 말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자로 더 적으면 더 좋은데 부작위라는 말은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작위 그럽니다. 그래서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니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 금지행위다 이렇게 출발했고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지행위는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분석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초급 수준으로 나올 때는 제목을 아십니까? 이래 딱 묻습니다. 금지행위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 중급 수준은 이 금지행위는 형벌이 뭐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중급 수준. 그 다음 고급 수준은 이 금지행위를 하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어떻게 적용을 받느냐 전체를 가지고 묻습니다. 고급서 이렇게 나올 때는 시험은 초급, 중급, 고급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올까요? 초급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제목을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제목을 딱 잡으셔야 된다고 이게 그죠?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하여서는 아니 되니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금지행위를 하는데 금지행위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2번에 1번 3조 규정에 의한 줄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말이 많죠? 그러니까 핵심 단어 매매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옆에다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고 적습니다. 그 매매만 딱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그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도 적기도 어려워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목하고 형벌이 눈에 맞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매매 딱 보면 얼마? 1년에 1,000만 원. 오른쪽 갑니다. 2번 큰 글씨. 법 구조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거기 알면서에 줄 딱 끊으셔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입니다. 협조 적어놓습니다. 협조. 3번 사례, 정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32조 사망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초과하여 금품에다가 동그라미. 금품만 딱 보면 옆에다가 역시 1년에 1,000만 원 적어놓습니다. 금품만 보면 얼마요? 1년에 1,000만 원. 아, 그 2번은 빠뜨렸다, 그죠? 협조 행위 적으셨죠? 협조 적고 옆에다가 역시 1년에 1,000.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넘어가서 네 번째 금지 행위.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핵심 단어입니다. 동그라미.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거짓된 은행만 딱 보면 1년에 1,000만 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금지 행위 돌았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 동그라미 딱 하시고 정서만 보면 저절로 나오는 말 3년 징역 2,000만 원 벌금. 껑충 뛰죠.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벌금이다. 제목하고 형벌을 눈에 맞추고 있습니다. 정서만 보면 3년에 2,000만 원. 여섯 번째 금지입니다. 198페이지 6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쌍방 대리 동그라미 하고는 옆에다가 3년에 2,000.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 오른쪽 페이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면 투기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고 3년에 2,000만 원. 자, 여러분 7가지 금지 행위를 제목 보셨고 형벌을 가볍게 적었습니다. 그것까지 해놓고 주목합니다. 이제 금지 행위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단어니까 시험 치는 날까지 노래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지금 체크하신 게 이겁니다.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000이다. 지금 이렇게 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 행위 하면 저절로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 지금 체크하신 내용들인데 이 이제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느냐를 먼저 배경을 설명하면 그죠? 여러분 다 보다시피 금, 매매, 협조라는 4개에다가 여기 정서 이런 거 하나 더 걸어 놓습니다. 해놓고 다음 금지 행위 중 성격이 다른 것을 찾으시오. 문제 읽으면서 요거 틀린 놈 딱 잡아내야 되죠. 나머지는 전부 얼마? 1년에 1,000인데 하나는 3년에 2,000이잖아. 그죠? 이렇게 문제 들어오는 게 제일 많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도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인데 저기 있는 거짓된 은행 이런 거 하나 걸어놓고 금지 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딱 눈에 벌써 읽는 순간 딱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목하고 뭐가 맞아야 된다? 형벌이 눈에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으로는 7가지인데 여러분한테는 객관식을 대비하려고 8개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노래 제목을 계속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노래가 잡힌 사람들은 거금을 받고, 거금이 뭐죠? 거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000만 원씩 번다 이렇게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1,000만 원만 기억하시면 무조건 앞에는 1년 징역 갖다 붙어요. 예를 들어서 5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은 1,000만 원 하면 시험에서는 자동으로 1년 징역을 딱 갖다 붙여준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그 금을 받고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000만 원씩을 버는데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게 되면 2,000만 원을 버는구나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2,000만 원 앞에는 무조건 3년 징역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뭐 4년 징역이 2,000만 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만 원짜리는 글자도 2개씩 딱 잡아가지고 시각적으로도 2,000이라는 걸 자꾸 눈에 익힙니다. 여러분한테. 자, 다시 금지 행위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000만 원씩 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2,000만 원짜리다. 이렇게 잡습니다. 자, 잡고는 노래가 됐으면 그가 뭐다? 이제 가사는 거짓된 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천천히 가도 된다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거짓된 은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얼마? 1년에 1,00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조문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거짓된 은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000. 고래 물으면 조문대로 물었기 때문에 쉽게 나온 해다.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중개업을 성사시켰다. 터무니없이 이 말입니다. 이게 부동산 1억짜리인데 야 이거 2억이야. 터무니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에게는 1억 5천에 팔아.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 그런다? 거짓된 은행, 거릇된 행위를 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하면 1년에 1,000에 해당된다는 걸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금이 뭐였죠? 아까 책하실 때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게 초과 금품이 무슨 뜻이죠? 법정 수수료보다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받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1년에 1,000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역시 조문대로 초과 금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000. 그럼 쉽게 나온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얼마나 잘 사줬는지 땅을 1,000평을 잘 사주니까 그 사는 사람이 그죠? 당신한테 10% 땅을 떼주겠다. 정려합니다. 정려. 왜? 수수료 초과해서 주면 걸리니까 그죠? 워낙 땅을 잘 사주니까 10% 땅을 줄게 하면 이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례, 정려 어떠한 명목이라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중개사법에서는 초과 금품을 굉장히 엄하게 관리합니다. 이게 정려 안 되고 사례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법정 수수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를 얼마나 잘 써줬는지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수료는 100만 원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집사람 고기나 한 건 사줘 주세요. 이걸 사례라 그럽니다.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 저렇게 수수료 100만 원인데 500만 주면 얼른 받아야 된다. 받을 수는 없사옵니다. 이래야 된다. 얼른 받아야 됩니다.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 1년 동안 면회 간다. 뭐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죠? 금지 행위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하여서는 아니 되긴데 다 해야 될 것들만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자, 현장에서 거짓된 은행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주 많이 일어나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동산이 이게 1억이라는 정가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1억이니까 너 1억에 사라 이런 것보다 야 이거 1억 2천인데 너에게 1억에 팔 거야 이러면 사는 사람 기분이라도 좋잖아. 이게 그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못하게 만듭니다. 초과 금품 수수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아파트를 잘 사줬는지 그죠? 여러분 이럴 수 안 있겠어요? 이달 말까지 이사 기한이에요. 그럼 나가줘야 돼. 근데 지금 아파트를 못 구했어. 그럼 애들 학교도 다니도 되고 정신도 없는데 지금 그죠? 그런데 저 계획권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왔는지 내 마음에 탁 드는 아파트를 한 이달 만에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같아도 법정 수수료면 준다. 뭐 사례를 할 수 있다. 하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를 법정 수수료와 함께 고맙다고 동양화 1점을 선물로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뭐에 해당됩니까? 이래 묻습니다. 초과 금품 수수입니다. 동양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양화는 될까요? 서양화도 안 되고. 그래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절대로 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금지 행위를 잘 공부해 보면 그죠?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거든. 꼭 반대로 뭐를 하지 마라 그랬지를 잘 찾아봐요. 돈 되는 건 거기 다 묶어놨어요. 완전히. 돈 되는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매매 들어왔습니다. 아까 책 하실 때 뭐였죠?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매매업이 뭔가 하면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는 것을 매매업이라 부릅니다. 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1년에 1,000인데 제가 아파트를 매매업을 하면 1년에 1,000입니다. 이러니까 그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매매 안 하면 뭐를 샀다 팔았다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매매업을 해야 됩니까? 중개를 해야 됩니까? 중개를 해야 됩니다. 왜 매매업을 금지시킨가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우리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니까 개업권사 딱 보니까 싸거든. 내가 살게.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니까 내 거 사세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매매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 매매업을 하잖아요. 그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중개를 해야 돼, 중개를.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분은 싼 물건 나오면 사놔야 된다, 안 사놔야 된다? 그러면 또 여기 매매업 관계가 사놔야 된다. 말 사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한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 그죠? 다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현장에서 하는 것하고 시험 치는 거 달라요, 내용이. 하던데요. 자꾸 그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매매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에 1000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해야 돼, 중개를.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협조 들어왔습니다. 아까 체크하실 때 협조가 뭐였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인데 조심해야 될 거. 자, 우리 금지 행위로서 무등록업자와 협조 행위를 하면 1년에 1000에 해당한다. OX. X입니다. X. 반드시 뭐가 돌아야 된다? 알면서 하는 것을 금지해요. 그래서 법도 희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무등록업자하고 일하다가 적발되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 몰랐다 이러면 돼요. 알면서 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발하는 기관에서는 알았을 것이라는 증거도 제시하겠죠. 어쨌든 알면서 이런 단어 놓치면 점수 못 받습니다. 다시 조심해야 될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에 1000이다. OX. X죠. 중개 대상물을 매매업을 금지하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금지하는 거 아니죠. 그럼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매매 협조하면 1년에 1000입니다. 이번에는 형벌이권 주의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인데 이때 정서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 정서를 권리정서라고 부릅니다. 권리정서라는 말은 이 정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니까요. 이를 예전에는 소위 딱지 이렇게 거래했습니다. 여러분 딱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딱지가 하나 있어야 된다. 딱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 그죠? 요즘은 부동산 얘기가 좀 떨어졌으니까 이게 단어가 좀 이렇게 희석되어 있는 거예요. 한때는 자고 일어나면 땅값 오른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값 오른다 할 때는 딱지 구한다. 딱지란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런 딱지를 권리정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딱지를 거래한다. 이 말이 딱 들리면 부동산 불 붙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딱지를 불 붙었다도 되고 갈로 열고 돈 된다예요. 갈로 하나 더 열고 3년 면회 간다까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딱지 거래하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양재가 된 줄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꽃단지가 있는 곳이 양재예요. 그 경부고속도로 끝나는 그쪽 부분에 있는데 지금 그 양재에 거기 현대자동차 본사도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주상복합 이렇게 개발 막 되거든, 그죠? 그러면 거기 양재 꽃단지에 비닐하우스들을 다 철거해야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비닐하우스 철거하면 하나씩 준다고요. 그걸 뭐라 부른다? 소위 딱지 그러잖아, 그지? 그럼 이런 딱지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준다니까요. 권리정서. 그런 딱지를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에요.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적발되면 3년 2천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때 딱지가 어떤 걸까요? 굳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197페이지 5번 굵은 것이 밑에 하나 둘 셋 넷 넷째 줄에 한번 봅시다. 그냥 가볍게 줄만 긋고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라는 것은 설명해 줍니까? 찾았습니까? 줄줄 긋습니다. 입주자 저축 정서. 예를 들면 주택 청약 예금 정서, 청약 저축 통장, 부금 통장, 주택 상환 사채, 철거 및 입주 증명서 및 건물 철거 확인서 등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까지 줄 거 놓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주택 청약 부금 통장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3년 넘으면 1순위다. 2년 넘으면 2순위다. 이렇게 권리를 주는 것들을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얼마? 3년에 2천. 그런 것들을 소위 딱지라고 부른다니까요. 권리정서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인데 직접이 무슨 뜻일까요? 하니까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합니다. 직접 거래가 뭡니까? 굳이 그림으로 그린다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데 이게 뭐 한 5억짜리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근데 갑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일본으로 이민 가야 되니까 빨리 3억에 좀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른다? 급매물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법은 이런 급매물이 들어오면 매수자를 찾아서 거래를 잘해라, 중개를 잘해라는 법인데 개업공인사가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살게요. 이렇게 딱 거래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직접 거래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다. 이 뜻이에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은 중개업을 하실 때 5억짜리 부동산을 빨리 3억에 팔아주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얼른 사야 됩니다. 빚을 내더라도 그죠? 1년 동안 수수료 받는 것보다 훨씬 낫는데 그게 그죠? 사는 순간 얼마? 3년 동안 면회 간다. 이거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고 그죠?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밖에서 제가 만나보면 그죠? 1년에 한두 건은 꼭 건매물이 들어온대요. 딱 사놓으면 무조건 돈 되는 물건 그죠? 1년에 한두 건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만 보고 있나 자기 재테크하는 거예요. 중개 별로 관심 없어. 그죠? 중개는 그냥 적당하게 오면 하고 막 억지로 따라가면서 안 해. 그 대신에 1년에 한두 건은 꼭 이런 물건이 온다고요. 그래서 중개업이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장에서 얼마나 직접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 그게. 제가 알아도 고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나는 권장합니다. 그런 거. 이제 적발되면 3년 동안 면회 가는 건 알고 계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죠. 왜 이렇게 직접거래를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직접거래를 못하는가 하면 부동산에 관련되는 정보를 개업거래사는 타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죠. 타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개인 이익을 못 취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여러분은 개업공유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A가 뭐 우리 서울시청의 뭐 도시계획과의 직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 A가 서울시청의 도시계획과 직원이면 밥 먹고 하는 일이 이쪽에는 길 난다, 이쪽에 공단 만든다, 이거 짜는 게 그 하는 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죠. 그럼 그런 개발 정보를 자기 직책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쪽에 땅 사놨다가 나중에 도로가 개설되고 다리가 놓고 개발돼가지고 폭리를 취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됩니다. 자기 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보는 것을 형사적 배임죄 이렇게 부릅니다. 배임죄가 뭐라고요? 자기 직책이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을 배임죄라 그래요. 그런 걸 안 걸어놓으면 시청 도시계획 가지고는 전부 떼부자 다 된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거래를 못하도록 한다고요. 자기가 업무상 알게 된 취득을 자기 개인 이익을 못 취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자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그건 법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5억짜리 물건을 빨리 3억에 팔아주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얼른 사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3억 있어야 사죠 이러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얼마만 있으면 되는가 하면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3천만 원이 뭐죠? 계약금이잖아. 그죠? 계약금만 딱 끌고는 1월 1일 계약금, 2월 1일 중도금, 3월 1일 잔금 계약해놓고 2달 동안 밥 먹고 하는 일이 부동산 사고 파는 사람 만나는 게 일이잖아. 그죠? 만나가지고 5억에 팔았다. 그러면 계약금 전달, 중도금 다 전달하고 보면 나머지 얼마 남는다? 2억 남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행위가 일어난다? 전매라는 행위가 일어난다고요. 전매는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병으로 가면 요거 등기하고 거래하고 등기하고 거래해야 되는데 을이 야 니는 등기 넘길 사람 니는 받으면 되니까 나를 빼고 요렇게 갔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전매라 그래요. 전매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적발되면 3년 면회 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쌤이 자꾸 하라 그러더라. 자꾸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한 거지. 그래서 A 개업권사는 3억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계약금만 있으면 돼. 그죠? 근데 오히려 이야기하면 3천만 원도 없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여러분 돈 1억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거의 이자 거의 없습니다. 지금 2%대인데 2%대를 1억에 넣어놓으면 아마 1년 동안 이자 한 30만 원밖에 못 받을걸요. 세금 떼고 어쩌고 하면. 그죠? 우리는 2%대,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1%대입니다. 1% 금리가. 금리가 거의 없습니다. 세금 떼면 그냥 제로 금리잖아. 그죠? 조금 있으면 제로 금리가 아니고 은행에 돈 맡기면 오히려 이자 내고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지금 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2%대까지 내려오니까. 그죠? 그럼 1억을 은행에 넣어봤자 거의 이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용이 있으면 옆에 중개사무소에 투자자들도 쫙 붙어 있다니까요. 야, 너 3천만 원만 나 빌려줘. 2달 뒤에 얼마? 500만 원 이자 줄게. 이래 봐요. 사무소에 줄 쫙 쓰지. 지금 1억 넣어봤자 이자도 거의 없는데 3천만 원을 2달 만에 500만 원 줬는 거야. 얼마나 그 이자가 커요. 그죠? 그래서 돈을 투자 받아가지고 계약해도 돼. 그래서 개업공인사는 돈도 없어도 돼요. 그 대신에 뭐는 있어야 될까요? 신용은 당근이고 그거는 당근이고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부동산을 3억에 사가지고 5억에 팔 만한 눈을 갖춰야 돼요. 이 부동산을 갖추는 눈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죠. 많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개업공유사는 돈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부동산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많은 정보도 제공돼야 되고. 그래서 개업공유자들이 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좋은 물건 있으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얼른 사야 된다. 갈로 열고 3년 동안 면회 간다까지 기억 딱 해놓으셔야 돼요.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이 직접 거래를 설명하다 보니까 아까 매매업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안 옵니까? 자, 그러면
현장에서는 매매업이거나 직접 거래거나 따질 필요 없는데 우리 시험 치는 학생은 매매업이라고 가면 1년에 1,000이고 직접 거래를 가면 3년에 2,000이니까 이게 답이 달라진다니까. 그죠? 그래서 애매하게 걸리거든. 아, 이걸까? 애매하거든. 어디로 기울어져라? 큰 쪽으로 기울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출제위원들은 요런 죄를 지어주려면 세게 벌을 받습니다를 가르쳐 주고 싶지 약한 걸 받습니다를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명백하게 매매업이 딱 들어오면 1년에 1,000, 직접 거래 딱 들어오면 3년에 2,000은 괜찮은데 애매하다. 그죠? 애매하다 싶으면 어디로 가라? 큰 쪽으로 기울어져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그 공부 방법이에요. 자, 직접 거래 설명했고 쌍방대리도 금지합니다. 쌍방대리를 금지합니다 하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하면 요거 일방대리잖아요. 사주세요 하면 요것도 일방대리잖아. 그죠? 그래서 전부 일방대리가 합쳐서 쌍방대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럼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는 것은 중개 의뢰지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의뢰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파는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면 의뢰가 돌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개업권사가 얼마에 팔아줄까요?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알아서 시세대로 팔아주세요. 그래요. 모든 파는 권리를 누구한테 준다? A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방되니까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수자도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개업권사가 얼마짜리를 사줄까요? 이런 물어야 되잖아요.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 의뢰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이럽니다. 그냥 내가 외국 출장 중이니까 당신이 시세대로 알아서 사주세요. 이런다가 그냥 모든 권리를 누구한테 준다? 개업공유자에게. 그러면 파는 권리와 사는 권리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 이제 쌍방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쌍방대리가 되면 이게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다고요. 어떻게 발생할까요? 자, 알아서 팔아달래. 그래 3억에 팔아줄게. 알아서 사달래. 내 3억 2천에 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앉아서 2천만 원의 그 차익이 생긴다니까요. 자기 물건도 아니면서 자기 물건과 같이 거래하니까 쌍방대리를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자기거래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거래는 민법에서도 부당해이 등이기 때문에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저 재밌는 것은 민법은 쌍방대리나 자기거래를 금지하는데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면 해도 좋다고 하면 해도 돼. 민법에서는. 근데 중개사법은 민법과 중개사법이 충돌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중개사법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동의하더라도 쌍방대리는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계속 그걸 포인트로 겁니다. 직접 거래 금지합니다.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당사자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쌍방대리는 금지행위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투기 들어왔습니다. 아까 책 하실 때 투기가 뭐였죠?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기 조장하는 행위에 대표적으로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A는 그죠? 김포에 있는 매립지 300평을 지금 1억에 구입을 하면 6개월 뒤에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하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요거 무슨 행위입니까? 전형적으로 뭐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단기간에 뭐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겁니다. 현장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개업권사 이럽니다. 이 땅 지금 1억에 사세요. 1억에 사는데 6개월 뒤에 내가 이거 1억 5천에 되팔아줄게 이럽니다. 산다 안 산다? 보는 것 때문에 산다 안 산다? 사야죠. 정신도 없죠 지금. 지금 이 땅을 1억에 사세요 이래요. 1억에 사는데 6개월 뒤에 내가 1억 5천에 되팔아줄게. 그럼 6개월 만에 5천만 남기게 해줄게 이 말이잖아. 그죠? 이렇게 거래하는 걸 뭐라 그런다? 단기간에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는 것을 투기 조장행위라니까요. 그러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3년에 2천.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간에. 그런데 여기 이제 발전된 판례가 6개월 뒤에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나서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 이거는 무슨 소리죠? 오히려 손해봤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일반 수험생들이 요거는 거짓된 은행이다. 1년에 1,000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남지 않더라도 의도하던 바가 투기 조장이면 이것도 뭐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 아까 했잖아요.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투기 조장일 수도 있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 큰 쪽으로 기울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뭘로 본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 이것들이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그 판례는 지금 거기도 있을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요? 200페이지. 200페이지.
200페이지는 지금 그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거기 199페이지 보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있어서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뭐에 해당된다? 그 투기 조장 행위로 본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판례는 지금 빠졌는데 빠진 거 볼 것도 없이 자 6개월 뒤에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하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요거 뭐에 해당된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오히려 손해가 났다. 남은 게 없잖아요. 그죠?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뭘로 본다고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봅니다. 자, 이제 금지행위 하나하나를 다 짚었는데 다시 노래 부릅니다.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 행위는 노래 제목이 뭐죠?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000만 원씩 법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2,000만 원을 번다. 잡아놓고 금지행위의 형벌을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다시 있습니다. 교재 200페이지.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내려가면 2번 행정형벌로서 3년에 2천만 원짜리 찾았습니까? 자, 1. 직접 거래를 하거나 다시 공부. 직접 동그라미. 쌍방대리, 쌍방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을 투기 조장, 투기 동그라미. 3번 그 보면 정서 등의 매매에 의한 정서 찾았습니까? 그래서 3년 2천만 원짜리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 이거 체크했습니다. 내려가면 2번 1년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1번 거짓된 은행 찾았습니까? 그 동그라미. 2번 사례 정려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금에다가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 동그라미. 4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이 알면서라는 단어 중요하다 그랬죠. 알면서 줄 닦고 놓고 그에게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협조 행위. 그래서 우리 아까 공부할 때는 그 금 매매 협조는 1년에 1,000이다까지 다시 복습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단원이 지나갔습니다. 201페이지 가볍게 들어옵니다. 이제 그 밖에 관련 의무로서 1번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가 있습니다. 개시 의무 줄 닦고 놓고 자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에 가보셨나요? 네. 약국이나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 자격증, 약사 면허증 걸어놨는 거 보셨죠? 네. 그거 자기가 걸고 싶어서 걸었다? 법으로 걸어라 한다. 법으로 걸어놔니까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도 개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1번 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 동그라미. 보수와 실비의 요율표, 그 수수료표 걸어놔야 됩니다.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3번,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걸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야기 안 하면 게시해야 되는 것은 무조건 원본입니다. 여러분 사본을 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복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 가봐요. 전부 원본 걸어놨지. 그러니까 딱 게시하는 것은 원본이다. 이게 입력 딱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정 설정 서류 보 동그라미 놓고 자, 중개사무소에서 관련되는 의무로서 시험에 잘 놉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게시할 것이 모두 몇 개다? 4개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문제 들어온다니까요. 게시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등, 수, 보, 자는 게시해야 된다. 등이 뭐였죠? 등록증 원본 이렇게 따라합니다. 수는요 보수표, 수수료표입니다. 보는요 보정 설정 서류. 자는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할까요? 등수보자가 게시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등수를 보려면 게시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요. 자, 등수 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등수보자는 게시한다. 등수보자는. 자, 이렇게 게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네 가지 때문에 옆에 걸어놓고 문제 내기 좋습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줄 것입니까? 줄 딱 걸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이, 보, 개, 문, 표, 반납, 반납표 또 적습니다. 이, 보, 개, 문, 표, 반납, 반납표 적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어디 동그라미? 개 동그라미야. 아, 그래서 개시 의무 위반은 100만 원짜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려오면 사무소 명칭의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까 첫째 줄 개업공인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동그라미 또는 부동산 중개 동그라미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 사용에 줄 딱 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문자 사용의 의무가 있다. 문자 사용의 의무가 있는데 방금 동그라미 하셨지만 간판을 걸 때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하거나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법을 딱 보시면서 그죠? 뭐 간판을 이렇게 적어라 저렇게 적어라 이런 것까지도 규제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문자 사용 의무를 규제를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밖에 나가니까 무슨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이렇게 해놓고 영업하는 자가 없나? 무슨 기획 부동산 개발 부동산 막 적어놓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딱 보기에는 등록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부적격자인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적어야 된다?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중개 두 가지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로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안 정하면 이걸 위반하면 얼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더 중요한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제 이걸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1년 징역 1000만 원으로 딱 걸어 놓는 거예요. 이 제도를 의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문자 사용을 안 하면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이하의 질서벌 과태료를 받습니다. 100만 원짜리 또 찾았습니까? 줄 딱 끊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줄 딱 끊고 100만 원짜리만 보면 제목이 뭐죠? 이보개 문표 반납 휴. 자, 문표 반납 휴인데 어디 동그라미 해달릴까요? 문자 사용 위반. 문에다가 동그라미. 그 이어지는 100만짜리 밑에 또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2조 1항에 따라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찾았습니까? 이를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때 표기는 이름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 한 4줄쯤 내려오면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크기는 표기되어야 한다. 찾았습니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도 하나 줄 한번 꺼봅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듣는데 자 지금 이런 이야기 했죠. 게시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등수보자 게시해야 되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등이 뭐였죠? 등록증 원본 게시하죠. 사무실에 등록증 원본을 게시했는데 이름이 김갑동이에요. 그러면 김갑동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간판에다가 대표자 김갑동 이렇게 걸어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안 그러면 문자 사용 위반이라고 지금 100만 원짜리 줄 것이었잖아. 그죠? 자, 왜 김갑동 이런 이름을 적어야 될까요? 이렇게 되죠. 등록증에는 김갑동인데 실제로 김갑동이 일하는 것을 밖에서 표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빌려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 지금 중개사분 나가보면 다 대표자 이름 있습니까? 밖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하고 등록증에 있는 이름이 같은지를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명을 기재하는데 이 성명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는 적어라.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기 지금 인식에 여러분 줄 것이었지만 이게 바뀌기 전에는 100분의 15의 크기로 적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사람 이름을 100분의 15 이런 것까지 다 제한하는 건 법이 너무 규제가 센 거예요. 왜 100분의 15% 크기로 적어라 했는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까 봐 좀 걱정되는데 대표자 이름을 적으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김건여 이런 이름 있잖아. 그죠? 저기 못하니까 여기다가 김건여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남들은 못 알아보잖아. 그죠? 그래서 15% 크기로 적으라 그랬다가 뭐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합니까? 이제는 그냥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적어라. 이까지 바뀐 거예요. 이름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 이름이 리라면 이쁘다 안 이쁘다? 이쁘죠? 성이 고시면 끝내줍니다. 여기다가. 대표자 고릴라 이래 적어놓고 한다는 건 무리잖아 지금 이게. 그죠? 이 사람 아마 개명해야 될 거라 내가 보니까. 그죠? 남자 이름이 무신이다. 좋은 이름이다. 나쁜 이름이다. 좋죠? 성자 고시대 가면 골 때려 버립니다. 대표 고무신 이래 적어놓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아마 개명해야 돼. 요새는 개명도 잘해줘요. 개명도. 예전에 그죠? 요즘은 개명이 참 잘 되는데 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라는 법이 한 6년 전에 돌았어요. 우리 중개사법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별로 이름이 그렇게 못하지도 않아. 뭐 고릴라, 뭐 김치국 이런 이름도 아닌데, 그죠? 뭐 지금 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김영미다. 그럼 이런 이름은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이 이름으로 하면 뭐 팔자가 써야 돼. 그래갖고 이거를 김미숙으로 바꾸고 싶은 모양이라, 그죠? 그래서 중개업을 할 때도 김미숙으로 하면 좋겠는데 개명을 하려고 신청을 하는데
개명할 때 요새 지금은 잘해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개명 잘 안 될 때였거든요. 입출만 했더라도. 그래서 개명하고 싶다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조문을 복사를 해가지고 내가 중개사 시험 친다고 원서 내는 거 있잖아. 그죠? 법원에 제출할 때는 원서 썼는 거 하고 그 다음 법조문에다가 이 대표자 성함을 기재해야 되고 15% 커이고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런 조문을 넣고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게 내 영업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 크게 뭐 이상하고 바꿀 이름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서 물어보니까 영업이 이 이름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좀 개정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그래서 제가 조언해 줬어요. 그냥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잘 안 바꿔준다니까 개명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서류 뭐 공인중개사 원서 내는 서류, 그죠? 시험 친다는 거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뭐라고 했다? 대표자 이름을 기재해야 되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이 이름을 하는 게 나는 사업하는데 운이 좋다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탁 올리니까 이름을 딱 바꿔주더라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로 안 해도 돼요. 지금은 개명 잘해줘요. 왜 잘해준가 하면 헌법에 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름 바꾸는 걸 너무 제한할 필요 없다. 이래서 웬만하면 요즘 다 해줘요, 이름을. 이렇게 뭐 이상한 이름이 아니어도 다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왜 개명을 자꾸 막았는가 하면 경제적 범죄, 사기꾼 이런 사람들 이름을 바꾸면서 피하거든, 그죠? 또 남자들은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개명을 거의 못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지금은 잘해줘요. 왜 해준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 이런 게 도입돼서 그래요, 그게. 그 옛날에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도 자기 이름이 김건녀 뭐 이런 이름이 있거든. 개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개사법 복사 딱 해가지고, 그죠? 대표자 성함을 외부에서 알 수 있을 정도 크기로는 기록되어야 한다. 넘어갑니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뭐 너무나 여기 많이 했으니까 첫째 줄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번의 마지막 줄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거기 줄 것입니다. 4번 중개된 상물의 표시 광고 별표 원래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기 4번, 5번이 작년에 도입됐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4번인데 작년에 시험은 5번이 출제됐어요. 5번이. 그럼 원래 여러분들은 4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이게. 그죠? 자,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제목 동그라미 놓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때 개업공인사 아닌 자는 아닌 자 줄 거 놓으십시오. 아닌 자 줄 거 놓고 밑에다가 1년에 1,000만 원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거기 아닌 자 줄 것입니까? 그리고 밑에다가 1년에 1,000만 원. 그리고 4번 제목 옆에 표시 광고라는 거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옆에다가는 1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적으셨죠? 100만 원짜리만 보면 뭐가 생각난다? 이보개 문표 반납 표 어디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표시 광고 위반이다 그 뜻이겠죠. 자, 그래서 거의 100만 원짜리 여러분 지금 반을 다 했습니다. 오늘 반 이상 했죠. 100만 원짜리 이보개 문표 나가는데 이가 뭐였죠? 이전 신고 위반. 개가 뭐였죠? 개시 의무 위반. 문은 문자 사용 위반. 표시 광고 위반 벌써 한 4개 정도 또 했다. 휴업 폐업 신고 그죠? 100만 원짜리까지 벌써 한 5개를 정리했는데 자 계속 그렇게 반복해 가면서 새겨질 겁니다. 근데 지금 보는 단은 표시 광고 단은 원래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작년 이맘때 도입되는데 온 나라가 중개업을 한 사람들이 덜썩거렸던 조문입니다. 이게 그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이렇게 희석이 돼서 조용해졌지. 지금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표시 광고를 이렇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이 조문 때문에 없어졌는데 밖에 나가보시면 옛날에 전봇대라든지 공주전화 박스에 빌라, 금매, 방 3칸, 올수리, 햇섬 이런 광고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뭐 있습니까? 전화번호 이렇게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면 그 광고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지 무등록업자인지 집주인인지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그런 광고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받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표시 광고를 하려면 다음 3가지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1번 줄 것입니다. 중개사무소 표시,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그 다음에 거기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연락처.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죠. 미래공인중개사, 대표 김갑동,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 노원구 뭐 상계동 소재. 그리고 반드시 뭐 들어갈 거다? 연락처, 전화번호 적어 놓겠죠. 요거를 넣고 표시 광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적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안 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라고 지금 체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닌 자에 줄 거놓고 얼마나 걸어놨다? 1년에 1000만 원으로 걸어놨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왜 또 중요해졌는가 하면 그러면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중개보조원 등도 일을 하잖아요. 그럼 중개보조원은 광고할 수 있다 없다? 못 하잖아. 이 개업공인사 이름을 적도록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럼 개업공인사 이름도 아닌데 자기가 개업공인사인 것처럼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으로 접어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부동산 업계에서 들썩거렸다니까요. 중개보조원에 소속회사는 그러면 이제 광고도 하지 마란 말이냐. 그래서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은 어떻게 이제 좀 희석이 되는가 하면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이런 데 보시면 부동산 뭐 광고 이래 쭉 하는 난 있죠. 유심히 한번 보시라고요. 광고 쫙 해놓고 밑에다가 중보 이래 적어놨어. 중보가 뭘까요? 중개보조원이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중보를 안 적어버리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면 광고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나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라는 표시를 해놔야 된다고. 중보, 중개보조원 이 뜻이겠죠. 소공 이래 적어놨어요. 그런데 좀 쪽스럽다 안 쪽스럽다? 뭐 쪽팔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라는 걸 표시를 해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가능하면 앞으로 자격증 없는 자는 중개업을 못하는 쪽으로 자꾸 배제한다고 지금. 그래서 원래 또 여러분들은 더러워서라도 합격하셔야 돼요, 이게. 영업하는 데 얼마나 지장이 있겠어요? 작년 이맘때 이랬어요. 중개보조원한테 들어오는 물건이 있어요. 이 원룸, 이 오피스텔은 네가 좀 거래해라.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중개보조원이 광고하고, 그죠? 연락 오면 전화하고 거래했겠죠. 지금은 표시 광고 위반에 들어간다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면 광고를 못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개보조원한테 들어오는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무실에 접수를 시키면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실 이름으로 광고하겠죠. 근데 중개보조원이 사무실에 계속 상주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거래 보면 내 물건 가지고 갔다 이래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분쟁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덜썩거렸던 조문이라니까 지금 이게 그죠? 요즘은 약간 세련돼가지고 이래요. 사무실 물건에 사무소 전화번호 넣고 갈로 열고 1번, 2번 이래 적어놔요. 그럼 1번은 저 사람 거, 2번은 저 물건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것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요령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격증 없이 영업하는 건 불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기록해야 되는 게 뭐다? 사무소 표시, 이게 미래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대표이사 누구,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광고해야 된다. 그때 개업공인사가 이것을 위반하면 제재가 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아닌 자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1년에 1000,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5번 간판에 철거 의무도 작년에 도입됐는데 이번에 시험에는 나왔는데 너무나 쉽죠, 사실은. 다음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1번 이전 신고한 경우 이전 동그라미, 2번 폐업한 경우 폐업 동그라미, 3번 취소를 받으면 취소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는 했지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노원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강남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럼 간판 철거하고 가야 된다? 그냥 가야 된다? 철거하고 가야 되지. 그래, 이전. 그 다음에 폐업, 스스로 그만둡니다. 그럼 간판 철거해야 되겠죠. 3번에 취소받았다. 뭔가 잘못했겠죠. 취소 처분받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안 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럼 안 하고 가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간판을 이용해서 무등록업자들이 영업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 도입됐다? 간판을 철거하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다고요. 작년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해놓고 밑에 휴업 신고 시, 휴업할 때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휴업은 끝나고 나면 다시 할 건데. 그죠? 그건 이제 가볍게 시험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원래 시험에 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간판을 철거하라고 들으셨죠? 밑에다 적어봐요. 위반시.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거 안 하면 위반시 적어놓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 X 딱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건다라고 들으면 틀려요. 근데 지금 100만 원짜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 광고 위반, 문자 사용 위반, 뭐 게시 의무 전부 100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간판을 철거하라라고 의무가 되어 있는데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에 부과된다. 이러면 맞다고 따라가는 학생이 반은 나온다고. 지금 일부러 적었잖아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 하면 X. 그러면 간판 철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면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에는 제재가 없다니까요. 왜 제재가 없을까요? 자, 이전하면 철거하라 그랬죠. 폐업하면 철거하라 그랬죠. 안 하더라도 제재가 없어. 왜 없는가 하면 이 사람 폐업하고 갔는데 100만짜리 과태료 못 매겨요. 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거기 있잖아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고 해놨잖아. 그죠? 이거 뭔가 하면 대신 집행한다. 그 뜻이에요. 강제로 철거하고 경비를 청구한다. 이 뜻이에요. 중개사법에서 그 사람을 제재를 못해.
지금 취소돼가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중개업자가 아니잖아. 그죠? 폐업하고 돌아간 사람한테 100만짜리 과태료를 못 매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제재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판 철거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 이런 게 걸려들면 안 됩니다. 제재는 없다. 그 대신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강제로 철거하고 경비를 철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것.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203페이지. 뭐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뭐 할 수는 없다? 양도되어야 할 수는 없다.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고 양도되어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묻는다 그랬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줄에 1년 징역 1000만원 벌금 둘 다 그건 줄 꺼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되어야 하면 자동으로 뭐 나온다? 1년에 1000만원.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교육인데 교육은 중요하고 양도 많습니다. 교육은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